안녕하세요. 전쟁기념관 전문해설사 김혜민입니다. 이번 전시해설에서는 독립군이 주로 사용한 소총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무장 독립투쟁을 재현했던 영화 암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연기한 독립군 안호균이 일본군을 백발백중 저격하는 장면은 저도 숨죽여 지켜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안호균이 실제로 사용한 총은 어떤 총이었을까요?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균이 사용했던 소총은 바로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신나강입니다. 총의 이름이 모신나강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신나강은 제정 러시아 육군 세르게이 모신 대위와 벨기에 총기기술공 나강 형제가 제작한 소총이었습니다. 모신나강은 이렇게 두 명의 제작자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이후 모신나강은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1891년에는 제정 러시아의 제식 소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모신나강의 성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아쇠 윗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이 마치 나사처럼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볼트라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소총들은 이 볼트를 일일이 수동으로 움직여 장전, 재장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발사 방식을 움직이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 액션을 덧붙여서 볼트 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모신나강은 한 번에 5발을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5발을 볼트 액션식으로 다 쏘면 5발의 총알이 장착된 새 클립으로 갈아 끼워야 했습니다. 구경은 7.62mm로 파괴력도 좋았고 유효 사거리는 약 600m 내외였습니다. 이제 실제 영화 암살 속 장면을 통해 안호균이 모신나강을 어떻게 발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호균이 일본군을 백발백중 저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안호균 개인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모신나강이 당시 소총 중 저격용으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한 것처럼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는 모신나강은 명중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모신나강이 저격용 소총으로서 탁월했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독일군 저격병의 숨막히는 대결을 재현한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영화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었던 바실리 자이체프는 모신나강으로 200여 발을 쏘아서 거의 모든 적을 저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신나강이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북한군의 주력 소총으로 활약했다는 점입니다. 1891년 제정 러시아의 제식 소총으로 채택된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용되었다는 점만으로도 모신나강이 얼마나 뛰어난 소총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 이 사진은 흔히 청산리 대첩을 기념하고자 북로군 정서가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 독립군들이 들고 있는 총 중의 대부분은 안호균이 썼던 것과 동일한 모신나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 제식 소총인 모신나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독립군들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전선에 참전했던 체코 군단에게 무기를 조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체코는 300여 년간 오스트리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연합국인 제정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식민지 체코인을 징집해 동부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체코인들은 러시아에 투항하여 오스트리아군과 싸움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던지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하고 이 혁명 세력이 오스트리아와 같은 동맹국인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갑자기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체코 군단은 서부전선으로 이동하여 독립을 향한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부전선으로 가는 길은 독일군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체코 군단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인도양을 건너거나 태평양을 횡단해야 하는 길고 긴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체코 군단은 긴 항해를 위해 가지고 있던 무기 대부분을 팔아 경비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우리 독립군 단체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러 독립군 단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체코 군단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장기간 오스트리아 치하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체코 군단은 독립군들의 처지를 쉽게 이해했습니다. 체코 군단은 대부분의 무기를 독립군에게 헐값에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 체코 군단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27세의 라돌라 가이다 장군은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모두 독립된 민족이 되어 보길 바란다는 작별 인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독립군과 체코 군단의 감동적인 일화는 김자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범석 장군의 회고로 우등불에도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독립된 민족으로서 독립군과 재회할 날을 고대하던 가이다 장군의 바람은 거의 10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군단이 독립군에게 무기를 매도해준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며 감사함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립군이 체코 군단에게 구매한 무기는 모신나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맥심 기관총 역시 체코 군단과의 거래에서 독립군이 확보한 무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총은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배우 류준열 씨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기관총은 집 한 채 값에 달할 정도로 아주 비싼 무기였습니다. 청산리 대첩 직전에 북로군 정서는 이렇게나 비싼 기관총을 무려 7문이나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군 정서 사관 연성소 필업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군 정서는 북로군 정서의 또 다른 명칭이고 사관 연성소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자진 장군에 의해 설립된 독립군 교육기관입니다. 연성소의 교육 과정에는 기관총을 다루는 방법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체코 군단은 독립군의 무기 조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맥심 기관총이 어떤 무기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잘 보시면 물통처럼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심 기관총은 분당 500에서 600발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총알을 한꺼번에 발사하다 보면 총열이 가열되어 쉽게 휘거나 터질 수 있는데요. 이 물통처럼 생긴 부분에 찬물을 넣어 총열을 식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총을 순행식 기관총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건 보고 계시는 이 맥심 기관총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에 뚜껑이 있다는 점인데요. 눈이 많이 오는 러시아에서는 이 뚜껑을 열어 물 대신 눈을 받아 총열을 식히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독립군의 무기 확보에는 체코 군단이 큰 역할을 했지만 숨은 공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1905년부터 만주 지방으로 이주한 한인들입니다. 1918년이 되자 만주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의 수는 약 6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체코 군단과의 거래를 통해 대량의 무기를 얻었지만 그 무기를 독립군의 근거지로 운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립군 단체가 체코 군단과 무기를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기 운반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북로군 정서를 예로 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로군 정서의 근거지인 왕청현까지는 약 196km의 거리였습니다. 난간에 봉착한 독립군을 돕겠다고 나선 건 한인 자원자 9천여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한인들의 담대한 결단이 있었기에 모든 무기는 무사히 운반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군을 지원한 한인 모두가 독립군이자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암살에 등장한 독립군의 주력 소총 모신나강을 시작으로 독립군들이 어떻게 무기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2020년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한 해를 맞이하여 전쟁기념관에서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선열들의 넋을 추념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영화 암살 속 독립군의 주력 소총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전시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